예, 안녕하십니까. 승선회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부활주의를 하루 이틀 앞두고 한교총에서는 인천 강화 역사 순례를 기독교 역사 순례를 열 군데의 큰 매체들과 함께 기념으로 이렇게 138년 기독교 전래 138년 기념으로 이렇게 모처럼 이제 세상 언론에도 동행 취재를 하게 된 것들을 여기에 인천을 중심으로 개항한 이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국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제 여행을 일일 코스라든지 이 여행 코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또 이 메이저 신문에서 이렇게 올려주었는데요. 인천에서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60년 늦은 이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었는데 김한수 종교 전문 기자가 아주 잘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는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의 조선 도착을 기념해서 인천항에 세워진 한국 기독교 뭐 100주년 기념관도 있는데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기념탑. 여기에 왼쪽부터 아펜셀라 부부, 아펜셀라 감리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동상에서 몇 사람이 보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이 먼저 결혼을 하고 온 아펜셀라의 부인의 그 임신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잘 알아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첫 선교사로 1885년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부활주일. 이번에는 4월 9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모습이 새겨진 동상이 있고요. 이렇게 그 두 손을 모아서 아펜셀라 선교사가 조선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아펜셀라는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가슴에 손을 얹은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누가 먼저 내렸느냐, 누가 먼저 발을 제일 먼저 디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교총 지도자 이용훈 대표회장 그리고 그리고 이철 명예회장 왼쪽에요. 그 다음에 건순웅 공동 대표회장, 뭐 건순웅 총회장 이런 분이 이렇게 지금 기념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딸이 태어난 여자 아이가 11월 달에 태어났는데 앨리스 리베카 펜젤러는 이화학당 교사로 나중에 근무하면서 학교 발전에 그렇게 큰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양아진 묘역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이제 내렸느냐 하는 것은 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꼭 손을 똑같이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이 발을 디뎠다. 또 아니면은 아펜셀라 부인이 먼저 퍼스트 레이디로 먼저 발을 디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나라 그 기도문이 또 이렇게 비석으로 기도문,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이 아펜셀라의 기도문이 조선 백성에게 빛과 자유를 달라 하는 이 기도문,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운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겠죠.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좀 자주 이렇게 우리가 인천항에 가면은요, 가면은 이런 것이 바로 있는데 그 기차의 마지막 역 내리면은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공원 근처인데요. 이 아펜셀라가 이렇게 그 기도문에 선교사의 감격과 다짐이 그대로 참 느껴지는 그런 감격이죠.
이렇게 해서 한교총은 유족을 탐방을 하기로 했는데 이틀 동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는 또 이제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에 기독교 유적지가 또 많이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순웅 이 회장과 그 다음에 이용훈 대표회장 이렇게 해서 또 심평식 사무총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기념탑이 세워진 바로 인천항이 옆에 있고 이렇게 거대한 선박이 정박하는 그때 세계적인 항구였지만은 138년 전에 이 도착 당시에는 개항한 지 2년밖에 안 된 작은 항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념탑 인근 기념탑 교회 내부에는 절벽 같은 바위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말 그 바위가 큰 기념탑 바로 기념교회 안에는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념탑 절벽 같은 바위가 바다를 메워서 부두를 넓혔지만은 두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 바위 부근의 부두였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으로 그렇게 지금 교회당 안에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리교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이 인천에 내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내리교회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광경을 한번 보시면은 내리교회, 내동교회, 인천제일교회 뭐 이렇게 세 교회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1호가 바로 내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응봉산 그 언덕 정상에는 메가더 장군 동상으로 이제 유명한 자유공원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서쪽으로 조금 옆으로 가면은 차이나타운, 유명한 차이나타운 일본 거리,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알죠. 그리고 자유공원 이렇게 차이나타운과 일본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북쪽으로는 제물포교와 인일여고, 그 다음에 내리교회와 내동교회가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제 동산이 거의 가까운 데로 있는데 한번 꼭 가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리교회는요, 펜셀라 선교사가 85년 7월 29일,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첫 예배를 드린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여기 머릿돌에는 각각 이제 1901년, 55년, 66년, 84년에 머릿돌이 있는데, 한옥으로 시작한 교회는 성도가 이제 늘어서 이제 붉은 벽돌로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예배당을 지은 후에 개축 정축을 계속해서 여기 한 번도 위치를 바꾼 적이 없고 그 자리 교회만 이제 좀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관에 들어가면은 그 청일 전쟁이 1894년에 청일 전쟁 당시에 인천 바다의 전쟁터였는데 황급히 피난을 가면서 황급하게 피난들을 사람들이 1894년 95년도네요. 청일 전쟁 때 이 주민들이 전부 기중품, 집문서, 땅문서, 기중품 이런 것들을 내리교회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렇게 급히 갔는데 외국인 목사가 이제 전란에 치외 법권이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갔다가 기중품 다시 돌아와서 기중품들 땅문서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 교회를 신뢰하게 되어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1895년에는 여성 전용 예배당도 옛날에는 이제 여성과 오전에는 남성, 오후에는 여성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발전을 크게 해서 여성 예배당도 옆에 지어놨다. 이제 이렇게 머릿돌 교회를 정축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제 머릿돌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 머릿돌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AD 1991년 또 뭐 1984년에 현재 건물이네요. 자, 이렇게 1900년대 초 조선인이 하와이에 이민을 갈 때 참 이것도 특이하고 꼭 알아야 될 거. 1900년대 초지요. 초 이승만 때 조선인의
하와이 이민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교회 존슨 목사가 이렇게 이제 호러스 알렌 주한 알렌 미국 대리공사 알렌 미국 대리공사와 함께 하와이 이민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하와이 갈 사람들. 그래서 1902년 12월 겨울에 내리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121명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도착을 100여 명이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한인 감리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는데요.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는데 그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헌금을 정말 새카만 그 노동 뭐 10불인가 이렇게 받은 그 돈 가운데 1불씩 헌금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하대학교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MIT 목표 공과대학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인하대학을 세웠는데 여기 인자가 바로 인하대학의 인자가 인천의 인자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하와이의 하자를 써서 그래서 인천 인하대학 이렇게 인하대학교로 이름을 했다 하는 것을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거기에 학교에 서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하대학이 세워지고 여기는 이제 최초로 우리 한국의 성공회 건물이 또 여기에 멀지 않은 곳에 인천 내동교회와 성누가병원 이게 이제 영국병원 이게 성공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6.25 전쟁 후에 다시 건설됐는데 그때 파괴되어졌다가 6.25가 끝나고 다시 세워졌는데 이 최초로 성공회 교회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영국 국교회 그래서 이제 이 국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미국의 개신교 신교회가 생긴 거죠. 생긴 건데 자 이게 이렇게 성공회가 여기에 첫 성공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내리교회의 언덕길을 조금 오르면은 이렇게 대한성공회 내동교회를 성공회 내동교회인데요. 코퍼 트롤로퍼 랜디스 선교사가 1890년 그러니까 한 15년 이 선교사가 지나고 나서네요. 개신교 그래서 조선 선교가 시작되는데 코퍼 선교사는 1891년에 성 미카엘 교회를 설립을 하고 랜디스 선교사는 인근 내동 성 누가병원을 열었다. 누가병원을 이제 함께 열었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1904년에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에 격침된 러시아 전함의 부상 병사들을 여기서 치료를 했다네요. 예, 성공해서 이 성공회는 뭐 이렇게 구제 활동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하죠. 그리고 이 성누가 신학이 어떤 자리 현재 내동교회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내동교회의 그런 이제 동상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6.25 전쟁 후에 1956년에는 영국 참전용사 유가족의 성금으로 세운 것이 현재 또 내동교회다. 예, 영국 참전용사들이 다시 세웠네요. 그래서 이게 내동교회라고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천 기독교 역사를 알면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감리교가 이거 거의 다 차지하고 왜 장로교가 없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인천 제일교회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또 인천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내리교회나 내동교회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이죠. 여기는 인천 앞바다가 항구가 다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 최초 교회 내리교회에 비하면 60년 늦게 194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46년에 그러니까 60년 딱 지나서 후에 장로교가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역사가 왜 이러느냐 늦게 이렇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그 흔히 이제 네비우스 정책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해가지고 서로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호주 선교사, 또 뭐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이렇게 이제 자리를 서로 나누어서 하다가 이 감리교의 선교지로는 이제 인천과 중부 지역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천에는 전부 감리교만 있습니다. 감리교만. 여기는 이제 감리교 선교 지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과당 경쟁을 하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호남은 미국 남장교회가 남장로교회가 많고 인천, 충청, 강원도는 감리교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항해도는 장로교가 이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25 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6.25쯤 될 그 사이에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피해 가지고 남쪽으로 어디로 내려왔냐면 인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장로교회 교인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46년에 인천 최초의 장로교회 제1교회가 세워졌지요. 이제 이게 각선희 목사님도 좀 이게 그 장로교 여기에 이렇게 이북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많이 모였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줄기가 있죠. 인천 지역 첫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서 인재를 기르고 환자의 목숨을 살리면서 근대화에 기여를 한 그런 우리 한국 나라의 어둠을 밝힌 최초의 태양빛을 비추어오는 곳이 바로 이 제물포 지역에 입니다. 개화기의 기독교는 의료 교육을 담당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면서 여기에 병원 설립과 함께 이렇게 이제 140주년을 맞아서 한기총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었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방송과 그리고 이렇게 연합 방송에서도 같이 와서 취재를 해서 올려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선일보에까지 수고를 해주셔서 참으로 보람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경향신문에는 그 다음 날도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많이들 안 가고 여기에 이제 감리교에서 주로 여기 내리교에서 전도를 한 바로 옆에 이제 배를 타고 가면은 강화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감리교가 거의 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그쪽으로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그 홍의교회와 교산교회 뭐 이런 그런 교회가 아주 그 대단한 간증이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요. 그런 간증이 있는데 한번 거기에 참여하면은 참 하루 아침에서 저녁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대한성공회 강화읍교회 이게 세계유산 문화로 등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끔 그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한국 전쟁 때 이렇게 항해도에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최초의 도시 강화도의 경계를 허물고 기독교 선교의 앞장선 지역이 동양 서양을 만남 양방과 평민의 만남을 이룬 곳이다. 이제 이렇게 강화도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강화읍에 위치한 대한성공회 강화읍교회 여기에 얼뜬 보면은 이 꼭 무슨 사찰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외산문, 내산문 이렇게 두 군데로 거쳐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꼭 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스님들이 합장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 합장을. 그런데 이 처마 가까이서 보면은요. 처마의 그 무늬는 연꽃이 아닌 십자가로 이렇게 처마의 무늬가 십자가로 되어 있고 지붕에는 예수 제자를 상징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바실리카 양식 한옥으로 결합된 건데요. 이 한옥과 함께 바실리카 양식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데 190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로 그대로 이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조선 이
이런 것이 이제 그 조선 현지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치 선교적인 이유로 절에 익숙한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융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에는 보리수 나무도 심고요. 절간에 심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 인도산 보리수 나무를 심었다네요. 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화업교에서 눈여겨볼 점이 여기 또 그 정문 옆에 난간에 보면은요 조금 올라가 있는데 철제가 있고요. 일본 성공회 교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일제가 철을 수탈해 갔다는 것을 사죄합니다. 그때 뭐 종탑이고 따떼갔지요. 숟가락이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일본 성공회 교회에서 철을 갖고 와서 철제 난간을 대신 만들어 줬다. 한일 종교 간의 만남을 화해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전례의 자세한 역사는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다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교산교회와 또 그 다음에 홍의교회 그리고 그 이제 저기 섬에 거기 가면은 또 교회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강화도에는 정말 돌아볼 것이 독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유적지들이 아울러 있습니다. 교동에도 가면은 거기에 또 유명한 자리들이 기독교 그 자리가 하나가 또 있고 향교가 있고 그런데요. 자, 다음에 그것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문화지를 이렇게 뭐 경남에도 이렇게 대구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고요. 또 저 이제 그 섬 거기에도 신안에도 아주 그 대단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에 또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공주 그리고 또 이 뭐 우리나라 서울 안에도 정동 그리고 세문안 이런 자리도 또 배제학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내리 저기 이제 그 수원에 만세사 했던 유관순 그 동네에도 가면은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기회 되는 대로 좀 소개를 해서 우리가 기회만 되면은 정말 모여가지고 애국 운동도 해가면서 또 이렇게 은혜 받는 일일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온다는 것도 참 아주 좋은 친교가 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